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오늘 방송은 시대적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는 로봇 관련주와 관련한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목을 좀 거창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로봇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로봇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장 시작 전에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뒤에 차트를 몇몇 개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과 이렇게 주가에서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점 꼭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첫 화면을 갖다가 좀 이상한 그래프 하나를 올려놨죠. 이 그래프가 뭐냐?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 시대적 어떤 과거의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건 좀 뒤에 설명을 하고 먼저 엉뚱한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자, 엉뚱한 얘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죠?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연준이 그동안 긴축을 어마무시하게 한다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완화적으로 할 것이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우려스럽다. 계속 나오는 뉴스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과거에 생산성 증가, 즉 로봇 산업을 통한 생산성 증가를 갖다가 증가가 있어 왔던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있어 왔던 그런 그래프예요. 여기 요 표 있죠. 여기서 요 선, 요게 어디냐면요.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고요. 그리고 요 검정색 점선 있죠. 이 점선이 어디냐면은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입니다. 자, 그런데 1980년, 70년대 어딥니까?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세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뒤에 다른 주요 국가들도 조금씩 예, 확대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독일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떠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 산업기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요. 자, 이거를 왜 인플레이션과 연결시키느냐? 1970년대와 80년대 초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1차 석유 파동과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전 세계 경제가 어마무시하게 침체를 했었다. 그리고 미국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그때 당시 어마무시하게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거의 쥐어짜듯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중앙은행들이라고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 연준, 연방좀 연준이라고 하고 FRED 혹은 FED, FED가 맞죠? FRED가 아니라 FED. 부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있고 영란은행 많습니다. 그죠? 예. 어, 이런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도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다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석유 파동이니까 뭐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그런데 이와 함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바로 인건비 급등이었거든요. 인건비가 급등을 하다 보니 급등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인력을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포함됐겠죠. 자, 지금의 현재의 인건비 급등 현상에 대해서 인건비 지금 현재입니다. 2021년, 2022년 인건비 급등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 숙련된 노동 인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 거부하고 있느냐? 예, 이제 알았거든요. 뭘 알아요? 모바일 혹은 굳이 직장을 안 나가더라도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부가 돈도 많이 줬고, 그러다 보니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게 됐거든요. 너도 나도 거기다가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노동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러니 사람 그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이 상황에서 노동력을 구해야 되는데 노동력을 구하지 못하니 자꾸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인건비가 과거에도 오를 때마다 뭐가 됐죠? 로봇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즉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강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향후 로봇 산업이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그래프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예,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대박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무라는 종목이에요. 광무. 이 광무라는 종목. 저도 처음에 이 종목을 찾으려고 종목명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광무라는 종목을 찾으려고 계속 이렇게 종목명을 갖다가 바뀐 종목명을 한 두세 번 쳐가지고 결국에는 광무라는 종목을 찾았거든요.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떤 종목이었냐면 바로 KD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KDC 하면 기억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2009년도에 KDC다 라고 하면요, 그때 당시 최고의 빅 랠리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9년도 말과 2010년 초까지 KDC가 아마 코스닥 상승률 1위였을걸요. 예, 왜냐면은 불과 한 2, 3개월 동안에 10배 정도 올랐어요. 10배 이상 올랐어요. 예, 10배 이상 올랐고 실제로 2009년 초반에 이미 한 4, 5배 급등한 상태에서, 즉 주가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4, 5배 오른 상태에서 그 뒤로 거의 8, 9개월 정도 조정이 있은 뒤에 그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배 정도가 올랐어요. 예, 여기서부터 오른 것까지, 즉 여기서 옆으로 기다가 바닥에서 기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따지면 한 20여 배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KDC가 뭘로 올랐는지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로봇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지 않을까 좀 싶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2009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2009년도 이때 당시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꼭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언제 왔죠? 2008년도에 왔죠. 2008년도에 오다 보니 어마무시하게 급락했었어요.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뭐 웬만한 종목들은 반토막 이상씩 3분의 1 토막이 수두룩했었어요. 코스닥 시장에 2008년도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뒤에 뭐가 오죠?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 2009년도 당시 초반에 여러 부양책과 함께 정책적 그런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몇몇 가지 신기술에 대한 포커싱이 있었어요. 지금의 AR, VR,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런 게 떴듯이 2009년도에도 정부 주도하에 새로운 산업을 주목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기술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D 안경 테마였어요. 3D 안경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3D 테마였습니다. 3D. 예, 이 3D에 대해서 이때 뭐 당시 뭐 홀로그램도 막 오르고 여러 가지 올랐었어요. 예. 자, 3D 관련해 가지고 요때 2009년 3월 4월에 급등을 했습니다. 요게 폭이 얼마가 되냐면은 7,500원에서 대충 한 2만원 정도까지 올랐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부터 올랐다고 봐야 돼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라고 하면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때 왜 올랐냐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올랐어요. 하나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3D TV를 내놓겠다,
3D 기술을 이용한 가전이라든지 이런 데 접목한 그러한 기술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KDC가 지금은 광무지만 그때 당시 KDC가 강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로 옆으로 이렇게 기어줬어요. 옆으로 이렇게 기어줬습니다. 자, 왜? 상용화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상용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3D TV가 나오는 시점에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당시 급등할 때 또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삼성전자가 TV에 3D 안경 TV를 갖다가 접목시키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상용화하면서 시중에 팔면서 공급하면서 나왔고요. 네, 시작됐고요. 이와 함께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이 영화 아실 겁니다. 바로 아바타죠, 아바타. 예, 아바타가 개봉한 다음에 2009년도인가 2008년인가 2009년에 개봉하고요. 2009년에 말에 재개봉을 했어요. 예, 3D로 만들어서. 예, 기억들 나시죠? 예,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이때 당시 한 요만큼부터 저기 여기 저점 있죠. 박스권의 저점. 예, 좀 한 12,000원 정도로 되죠. 예, 12,000원부터 해가지고요. 예, 11만 원. 예, 11만 원대, 11만 4천 원 정도까지 했으니까 뭐 10배는 아니네요. 10배 넘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3D 테마였어요. 자, 해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죠?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정부도 이 신수종에 대한 테마, 신산업에 대한 테마, 신산업에 대한 정책 사업을 언제 많이 해요? 금융위기 직후에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으면은 긴축을 도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긴축. 어쩔 수 없어요. 긴축이에요. 그러면은 이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도 막 강화되고 뭐 이러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이 긴축에 맞서서 자금을 갖다 어떻게 돼요? 돈이 될 만한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정책 산업이 본물이 터지곤 합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은 2003년부터요. 2007년까지 메가 트렌드가 하나 있었죠. 메가 트렌드 하나가 아니에요. 메가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조업 기반이었어요. 뭐 조선, 풍력, 뭐 이런 쪽이 엄청나게, 해양 플랜트, 이런 쪽이 갑이었었거든요. 무조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자, 그래서 뭐 이 중간중간에도 무슨 이상한 뭐 별의별 테마가 다 있었어요.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005년까지 4년에서 5년까지 뭐 줄기세포, 이때 당시 바이오 테마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바이오 테마가. 그래서 산성 PNC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 웰크론이죠. 웰크론이 했던 그 나노 관련 테마라든지 별의별 테마들이 다 있었어요. 이때. 뭐 하여튼간 다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테마 장세였었어요. 2005, 6년도에. 2004년에 1차로 나왔고요. 조정을 제대로 한번 받고 2005, 6년도에 이제 각종 테마들이 막 본물 터지듯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그 나노 관련 테마에서 완전 대사기를 친 그런 종목도 하나 있었죠. 플래닛 8이라고. 아마 와, 그런 것도 기억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플래닛 8이 단 뭐 몇 개월 만에 한 3개월도 안 걸렸을 거예요. 42배인가 43배가 갔어요. 플래닛 8이가. 그때 당시 상한가 폭이 제 기억으로 1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한 두 달 남짓 만에, 두 달 안팎? 그 정도 만에 42배가 날라갔어요. 엄청나게 날라갔습니다.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요때는 삼성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테마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확실히 KDC 뒤부터,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신수종 사업으로 어떤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케이스가 바로 이 3D 관련 테마였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말이나 매년 초에
삼성 매년 말에 삼성전자의 인사 있죠. 인사 이동. 요때 어떤 분이 임원으로 새롭게 들어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실제로요.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열고 싶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연초에 어느 산업에다가 뭐 5대 핵심 사업이다 해가지고 막 투자한다고 그러죠. 삼성에서.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술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페인트 주까지 날라갔었죠. 색깔,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요. 다 이런 식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섹터, 하나의 큰 그러한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자, 해서 그 이 로봇 산업을 다시 되돌아오면은 이러한 로봇 산업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의 신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겠다. 하나는 로봇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NFT죠. 그런데 이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선보일 산업이 서비스가 바로 이 로봇 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전과 융합시킨 그러한 가정용 및 그다음에 서비스용, 가정용 및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용 로봇을 갖다가 먼저 선보여서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언제요? 3월 16일 정기지주총회 때. 아마 삼성전자 정기지주총회 조금이라도 관심 있거나 로봇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미 지난해 이런 부분을 좀 밝혔죠.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CES 있어요. 1월 초에 CES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드론과 로봇 쪽이었습니다. 로봇. 이쪽 부분에서 상을 받은 게 유독 다른 때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물론 가장 많은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기존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을 가장 많이 받았죠, 당연히. 그런데 드론과 로봇이 2020년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진 눈에 띄지 않는, 그러니까 상 받은 비율, 혁신상을 받은 비율은 1% 이내였었어요. 1% 이내였었습니다. 다. 그런데 이쪽이 1, 2% 이상으로 오면서 뭐 그 전까지는 뭐 한 서너 개 요 정도밖에 상을 못 받았다면 요번에 뭐 10여 개 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용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항상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외국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잘 보여요. 외국 기업들의. 이게 로봇 산업의 주요 ETF, 가장 대표적인 ETF 종목이죠. ETF 종목입니다. BOTZ라는 글로벌 X 로봇 해가지고 나온 건데 2020년 팬데믹이죠. 팬데믹 때 당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버틴 섹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빅테크 정도나 버텼지 그렇게 많이 버티지 못했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미국장 종목들이 좋다 하는데 실제로는 괜찮은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많지 않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버텼어요. 이 종목, 이 ETF뿐만 아니라 다른 ETF들도 비슷했어요. 다른 ETF들도 비슷하게 움직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여기 바뀌었죠. 여기도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ETF도 그렇고요. 다 ETF들이 버티다가 지난해 11월 말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좀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빠졌다가 요번에 재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지난주에 물론 나스닥이나 이런 데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바이오 신약 쪽이라든지 로봇 관련 쪽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뭐 10% 이상, 12, 13% 이 정도로 급반등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셌습니다. 상당히 셌어요. 의미하는 바가 크죠. 지난해 8월이었나? 작년 8월이었나 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일본의 로봇 관련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로봇 관련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일본 시장 내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올라온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봇 산업은 로봇 산업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차세대 신산업 중에 하나로 지금 현재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뭐 인공위성, 그러니까 위성통신이죠. 뭐 인공위성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이죠.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로봇 쪽이라든지 이렇게 생산성 향상이나 아니면은 향후에 그런 그 미래 기술 쪽으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결국에는 인건비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신산업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강력한 어떠한 투자, 정부와 그 다음에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 삼성전자뿐이겠습니까? LG전자도 당연하죠. 로봇 기업들 지분 인수해서 2대 주주 혹은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하고, 로봇에 대해서 LG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LG전자 쪽에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물론 수년간 계속 진행을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팀과 부서를 만들어서 본격 사업화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기에 현대차는 또 빠질 수 없죠. 현대차도 빠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산업체들 있죠. 하나그룹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방산업체들이 무이나 드론기죠. 이쪽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뭐 센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랑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조인트 벤처도 설립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화 된다라는 거예요. 본격화가 되면은 당연히 후방 산업에 대해서 후방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전방 산업에서 이런 투자 확대와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면은 후방 산업, 즉 뭐 소프트웨어, IT, 그다음에 클라우드, 또 하나가 뭐 있죠? 바로 이 핵심 부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결국엔 여기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우리들은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는 ETF가 없어요. 국내에는 ETF가 없는데 제가 조금 좀 찾아봤습니다. ETF가 없는데, 자, 뭐 자율주행도 좋고, 그죠? 자율주행도 좋고 한데 여기가 주요 로봇 기업들이에요. 아직 산업별로 그 다음에 어떤 부품별로 나누질 않았어요. 서비스별로. 서비스나,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쪽이냐 아니면 IT 쪽이냐 혹은 핵심 부품 쪽이냐 아니면 클라우드 쪽이냐. 사실 여긴 클라우드는 없습니다. 뭐 클라우드 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이 대표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쪽 관련 기업들은 없고요. 일단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리스트링을 좀 더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갖다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리스팅을 해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이게 글로벌 쪽의 이제 기업들이에요. 이 글로벌 기업들. 여기까지 요 네 개가 바로 주요 ETF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 기업도 리스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본 기업이 왜 여기 안 넣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조작을 잘 못하니까 일본 쪽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가 할 때가 여기 부분이 바로 ETF예요. ETF고,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부분이 미국 내 주요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로봇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봐가면서 함께 같이 봐가면서 국내 기업도 한번 투자해보고 이런 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보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방송을 만든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뭐 로봇 관련주들 뭐 아시다시피 아마 다들 좀 아실 거예요. 지난해 원체 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로보로보 뭐 삼성전자에 무슨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고 그래가지고죠.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해가지고 1차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2009년에 KDC와는 좀 다를 겁니다. 로봇 산업은 다를 거라고 봐요. 이거는 실질적인 어떤 상용화와 그 다음에 가능성이 높죠. 이 분야는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때 당시 3D 테마 허울뿐이었던 3D 테마는 좀 비교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번 관심들을 한번 가져보시고 가장 뭐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의료 분야,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그 다음에 물류, 이쪽 분야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고요.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25분. 다음에는 좀 리스팅을 해서 종목별로 한번 봐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